이수 이산이 잘 키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빠빠이. 안녕하십니까. 동탄벤츠 김장 부장입니다. 이번 이 파트에서는 제가 원래 그 신문 배달원이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형제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어요. 제가 쌍둥이였거든요. 그래서 내형제 중에서 셋째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워낙에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했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한테도 맨날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은 저희 쌍둥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뛰쳐와가지고 형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매달려서 막 저를 괴롭히는 형들한테 막 진한이 형 괴롭히지 마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제 성격과 틀리게 동생은 좀 더 많이 활발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많이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저는 뒤에서 막 지푸라기 막 던지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또 안 좋은 일 때문에 조금 합의금 문제 때문에 힘든 시절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여기저기 친척들이나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그 4명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동생하고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우유 배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택시 기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유 배달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동생한테 한번 우리 신문 배달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도 초등학교 때였어요. 동생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바로 동아일보에 들어갔어요. 저희 여기 취직하게 좀 도와달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일거리를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 100부씩 신문을 줬어요. 하루에 한 100부씩 돌리면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걸로 그 어머님 도움을 드리고자 월급을 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문 배달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고 동생이 먼저 군대를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둘째 형이 대전 유성에서 조그마한 술집을 하나 그 바지 사장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손님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객행위를 한번 해봐달라 저한테 요청을 했죠. 저는 무조건 형을 도와줘야 되니까 무조건 하겠다 하면서 길거리에 나갔어요. 말을 거는 족족 다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때 조금 이 영업의 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저를 다 신뢰를 하고 그냥 이런 구석탱이에 외진데 다 따라와서 술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1년 늦게 군대를 가게 됐죠. 저는 그 인재로 군대를 가다 보니까 그 외박이나 외출을 아예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번 나가게 되면은 거기 숙박료가 한 2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제가 아예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군대 월급 해봐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 가지고는 절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외박이나 외출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먼저 군대를 갔다 보니까 먼저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장 되자마자 저한테 면회를 한번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박을 그때 동생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 동생도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뭐 대관령을 지나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인제까지 오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동생한테 너무 고마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없으면은 삶이 힘들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가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해서 바로 공장에 취직하게 돼요. 3교대 근무였거든요. 3교대 근무다 보니까 한 달에 딱 4번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4번도 다 특근을 신청을 했어요. 하루도 난 쉴 수가 없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다니면서 계속 일만 했죠.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어요. 수천 마리가 있는 그 기숙사에, 조그마한 기숙사에 한 6명이 생활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2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 그때 당시에 그 세스코에서 일했었는데, 야 동생아 지금 여기 기숙사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이것 좀 없애달라 했더니 형 기다려봐 내가 다 없애줄게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세스코의 그런 영향력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주사로 몇 개 이렇게 구석구석 발라놨더니 퇴근해서 집에 딱 그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었더니 진짜 방바닥에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와, 이래서 세스코를 이용하는구나 그때 느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저거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잡코리아를 뒤졌죠. 영업사원 뽑는 데가 어딜까 라고 했는데 기아 자동차가 그 공채 모집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천안에 불당동에 있는 대리점으로 발령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장롱면허였고, 그리고 차도 없었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아 자동차에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기아차가 로체나 세라토, 레토나가 나왔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 인기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차를 판매하기가 엄청 어려웠던 시절. 그때 기아 자동차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한 3일 정도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뭐 마력이 이런 거고 토크가 이런 거고,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갑자기 소장님이 이제는 외부 영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명함을 한 50장을 걷어와라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한 3일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바로 나갔죠. 전단지 한 4,000부 들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처음 상가가 아가방이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입사원 김진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빵빵 터진 거예요. 막 웃기다고 재밌다고. 그러면서 나 지금 스포티지 살 예정인데 견적서 좀 갖고 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견적서를 또 드렸더니 젊은 친구가 고생한다고 바로 계약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호차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이제 그 전단지 4,000장을 또 들고 또 외부 영업을 또 나갔는데 거기는 아딸이었어요. 그 아딸 그 분식점이었는데 나 그 모닝 사야 된다 하면서 견적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닝도 나갔고, 그리고 레토나도 나갔고, 계속 줄줄이 차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이게 내 천직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선배님들이 너 차를 더 잘 팔고 싶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상담할 때 꼭 가계약 좀 해달라 라는 멘트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손님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계약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했더니 계약량이 또 그냥 폭발하게 됐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그때 당시에 천안에 로브캅이라서 약간 닉네임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영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개그 콘서트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바스찬 하인이 알프레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나는 고객님을 주인님처럼 모시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인터넷에 중세복장을 검색해요. 한 3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바로 구매를 하죠. 그리고 아침마다 그 복장을 입고 아침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안에서. 그리고 그 복장을 입고 그 외부 영업도 계속 뛰었어요. 그 오토바이 하나 사들고 방방곡곡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알프레도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차 판매량이 더 높아진 거예요. 기아차 하면은 알프레도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영업 전략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간 판매량이 한 140대를 돌파하게 돼서 그 충남권 판매왕으로 수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천안에 아우디 매장이 생기게 돼요. 원래는 BMW가 천안에 수입차를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우디 매장이 생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예전에 그 롤모델이었던 그 로브카 차를 잘 판다 그 지점장님한테 소개를 해준 거죠. 처음에는 제가 고사를 했어요. 저는 그 정도 영역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2, 3천만 원짜리 차 파는 걸로 족합니다. 어떻게 6천만 원 넘는 차를 팝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 예전에 그 로보캅 했던 분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아우디 직원들을 다 만나게 됐죠.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그럼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우디에 입사하게 돼요. 저는 진짜 아우디에 들어가자마자 그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전 차종에 대해서 워크라운드 RP를 계속 시킨 거예요.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우디 직원들 한 20명이 쭉 서 있는 데서 이 차량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문성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 저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우디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베스트 세일즈 어드바이저 상을 타게 되죠. 또 시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또 천안에 벤츠 매장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영업사원들은 벤츠를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벤츠 바로 입사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벤츠에서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벤츠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기아 자동차에서 성실한 면을 좀 많이 배웠고 항상 전단지 4,000장씩 들고 매일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아우디에서 전문성을 배웠고, 벤츠에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임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사회성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골프도 배우게 되고 골프 모임도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차가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국 신인상을 타죠. 전국 1위를 한 거죠. 그리고 아너스 클럽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동탄 전시장이 또 새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전 도전 정신 투철하잖아요. 그러면서 팀장을 모집한다고 공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과장 대리라고 해서 완전 과장 초보봉이었어요. 팀장의 그 자격 조건은 차장 이상부터였거든요. 그래도 지원서를 썼어요. 그러더니 면접을 보게 됐죠. 경쟁자들이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다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지원한 거예요. 벤츠에서 팀장까지 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였거든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등급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면접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들한테. 저는 회사에 충성을 다할 것이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천하겠다. 지표지수나 모든 걸 맞춰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님들, 임원들이죠. 임원들이 지금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팀원이 만약에 나이가 많다 어떻게 설득할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또 얘기했죠. 저는 회사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사 편만 들을 것이고 회사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게끔 설득을 하겠다. 그 설득 방법은 저는 무릎이라도 꿇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임원님들이 너무 좋게 봐주신 거죠. 그러면서 팀장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동탄 전시장에서 4명 팀장을 뽑는데 이 면접으로 합격한 팀장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팀장을 합격을 하게 되고 동탄 전시장에서 근무하게 돼요. 이 동탄 전시장에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이 협력, 팀워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또 제가 사람 인재에 대해서 운도 많았어요. 팀원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
팀원들이 성적이나 실적이나 KPI 지수나 모든 거를 월등히 높게 달성하다 보니까 매년 1등을 하게 됐고 매달 법인카드랑 팀비를 좀 많이 받게 됐어요. 부자 팀이 된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도 팀원들하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2024년도에 저희 팀원 2명이 다 아너스 클럽에 들어가요. 딱 2명 뽑는데 2명 다 저희 팀원이 됐고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아프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좀 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팀장 자리를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다시 또 도전하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는 신발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도전을 멈추게 한다 라는 글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년기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기아에 있을 때 간절함과 성실함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아우디에 있을 때는 전문성을 배웠고요. 그리고 벤치에 있을 때는 사회성과 그리고 팀워크, 협력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김진아는 개인 개발과 그리고 한 아이 아빠로서 좀 더 제가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거든요. 첫째 아이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 거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역량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지루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